간혹 나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혈액으로 흡수가 안 되고 오줌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구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외계인이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만 3년이 넘어가고 있죠. 해가 바뀌기 전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과 좋은 시간 계획하고 계시죠. 이때 빠지지 않는 약속들이 술 한잔 하자는 약속이죠. 생존하는 데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없으면 서운할 것 같은 이 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이 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부터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노아가 포도로 만든 음료수를 마시고 깊이 잠에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과음하시면 인사불성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술에는 보통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맥주나 소주와 같은 음료수에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얼마나 센 술인가 약한 술인가를 결정하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주는 15도에서 22도까지를 차지합니다. 맥주는 요즘에 조금 약해져서 4도에서 6도 정도 하는데요. 마신 양보다는 그 안에 포함된 알코올의 총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술은 몸에 들어오면 위장에서 흡수되어 간에 먼저 가게 되는데 간에서 희석되기 전에 몸을 돌게 되면 알코올의 농도가 올라가서 이 농도가 높아질 때 우리의 정신이 무장해제되어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 또 쌓여있던 부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소주 한 잔에 알코올 12g 정도가 들어있는데 남자는 5잔, 여자분은 3, 4잔 정도의 양이 부담을 주지 않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알코올을 해독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양의 차이가 주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효소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이 효소가 잘 활성화되어야 빨리 알코올 농도가 떨어져서 숙취로 가지 않고 회복되게 됩니다. 간혹 나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혈액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오줌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구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외계인이실 겁니다. 간에 아세트알데히드 효소가 남들보다 많아서 빠르게 분해되는 것이지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아니면 횟수는 적어도 많이 마시느냐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알코올의 총량으로 이 문제가 결정되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간 기능이 얼마나 나빠졌는가 또는 잘 견디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간에 대한 7가지 정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 중에 GOT라고 얘기하는 AST 검사와 GPT라고 얘기하는 ALT 검사 그리고 감마 GTP라고 하는 이 3가지에 대한 검사로 간의 상태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3가지는 간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의미하는데요.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간세포가 깨지면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흘러나오는 이 3가지 효소들의 양을 가지고 간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 3가지 효소는 40을 기준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 수치가 40을 넘어가서 2배 이상 되면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의 신호입니다. 감마 GTP의 경우에는 남자는 70, 여자분은 40 정도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술을 어느 정도 마셔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높아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드시지 않고 간을 회복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을 마셔서 생긴 환자분들의 수치가 올라간 경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GOT가 GPT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알코올 중독인 경우이고요. 특히 GOT와 GPT 그리고 감마 GTP가 함께 올라가신 분들은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의 혈액 검사를 보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잠깐 마셨다가 끊은 건지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간 효소 때문입니다.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면 나는 술이 꽤 세구나 라고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간경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간세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깨질 간세포가 없다는 이야기죠. 술은 간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술은 머리 때문에 마신다고 하시는데요. 머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하는 간에게 회복을 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척도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만들어서 머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간은 전혀 즐겁지 않고 머리를 향해서 억울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은 성격이 아주 우직하고 착실해서 자기의 사정을 잘 말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다음에 몸에 변화가 와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은 증상이 나타나서 가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혈액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